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00만 조회수를 기록한 한 유튜브 영상이 프랑스 교육계를 뒤집어 놨다는데,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 영상이 프랑스 명문고의 수학 여행을 180도 다르게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편의 영상이 어떻게 프랑스 고등학교 수학 여행을 뒤흔들고 학교를 변화시켰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교육을 응원해주세요. 파리 외곽에 자리한 리세 인터내셔널 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늦가을 햇살이 분필 가루가 날리는 공기 중에 반짝였습니다. 학급 회의가 한창이었죠. 칠판에는 두 도시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뉴욕과 서울. 교실은 정확히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뉴욕은 예술과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브로드웨이, 월스트리트.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죠. 뉴욕파의 대표 소피가 열정적으로 주장했어요. 클레르 드샹은 창가 자리에서 차분히 손을 들었습니다. 검은색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녀는 반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죠. 뉴욕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도시예요. 대학 진학, 취업, 글로벌 경쟁력. 모두 뉴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클레르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발언에 뉴욕파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항상 이렇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철함이 클레르의 특기였죠. 반대편에서는 서울파 학생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에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는 항상 서구 중심적 시각만 배웁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자 K-팝, K-드라마의 중심지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기회예요. 클레르는 못 들은 척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그녀의 흩어진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어제 또다시 부모님이 전화통화 중에 언쟁을 벌였거든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클레르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한류 타령이야? 지나간 유행이잖아. 클레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옆자리 친구 루카스가 그녀를 쿡 찔렀습니다. 너 정말 고집불통이다. 뭐든 새로운 것에는 반대하는구나. 담임 선생님인 르노 선생님이 손뼉을 쳤습니다. 반백살 가까이 된 낡은 체육관 의자 같은 남자였죠. 항상 무뚝뚝하고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죠. 르노 선생님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학교 급식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나타났어요. 학생들은 궁금한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식판, 다양한 반찬, 깔끔한 급식실, 영양사 인터뷰까지. 프랑스 학생들의 입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저게 정말 학교 급식이에요? 누군가 놀라서 물었어요. 클레르조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학교 급식은 매일 같은 냉동 피자와 초콜릿 푸딩뿐이었으니까요. 영상이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닌 마르티네즈 교장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음식은 문화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죠. 수학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배움의 여정입니다. 투표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박빙이었습니다. 23대 20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서울이 선택되었어요. 클레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이제 서울로 떠납니다. 2주 후에 출발하니 준비하세요. 르노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형형색색의 조명과 반짝이는 유리벽이 첫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클레르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작은 충격을 받았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그녀는
꼼꼼하게 준비한 뉴욕 관광 계획서를 구겨 가방 깊숙이 넣었고 한국에 대한 가이드북을 대충 훑어보는 것으로 준비를 대신했죠. 여기가 정말 아시아야? 클레르의 친구 마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이는데.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 로봇 안내원이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봉주르.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클레르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로봇을 관찰했어요. 그녀의 냉소적인 표정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르노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꺼내 공항 와이파이에 연결했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운로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군요. 프랑스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클레르가 담임 선생님의 얼굴에서 처음 본 감탄의 표정이었어요. 르노 선생님은 언제나 무표정하고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런 반응은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버스에 오르자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클레르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죠. 우린 유럽인데 왜 기술은 아시아가 더 앞서지? 클레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르노 선생님이 카드키를 나눠주었어요. 각 방에 4명씩 배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까지 로비에 모이세요. 클레르는 마리, 소피, 줄리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깔끔한 인테리어와 첨단 설비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죠. 와, 이 거울 좀 봐. 날씨랑 뉴스까지 표시된다. 소피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클레르는 무심한 척했지만 내심 인상적이었어요. 그녀의 방에는 항상 책과 공부 도구만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첨단 기술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욕실에 들어간 클레르는 복잡한 버튼이 달린 변기 앞에서 당황했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심지어 공기청정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여러 버튼을 눌러보며 점점 환하게 웃기 시작했죠. 클레르, 괜찮아? 문 밖에서 마리가 물었어요. 클레르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이 변기가 우리 학교 컴퓨터보다 더 첨단이야. 저녁 식사를 위해 학생들은 호텔 근처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입구에 태블릿 메뉴가 설치되어 있었고 로봇이 물을 서빙했어요. 클레르와 친구들은 처음 보는 음식 이름에 당황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이게 뭐지? 줄리가 메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르노 선생님이 난생 처음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불고기는 달콤하게 양념한 소고기요. 비빔밥은 밥과 여러 채소를 섞어 먹는 음식입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기로 유명하죠. 음식이 나오자 학생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클레르는 젓가락을 들고 서툴게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올렸습니다. 매운 향과 아삭한 식감이 입안에 퍼졌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두 번째 입에는 이상하게 중독성 있는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예상과 달라. 클레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불고기를 맛본 후에는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육즙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루었어요. 입안에서 조화가 느껴져. 이건 예술이야.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클레르가 음식에 감탄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흥분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급식의 피자랑 햄버거랑은 비교도 안 돼. 클레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진정한 지식은 경험에서 온다. 아버지는 파리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이혼 후 클레르는 그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클레르는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처음에 냉소적인 태도가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한국 학교를 방문한다고 했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뜬 클레르는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울의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아침은 파리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방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아직 잠든 룸메이트들을 지나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어젯밤에 이 버튼을 눌러보지 못했는데. 클레르는 호기심에 변기의 또 다른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갑자기 따뜻한 물이 분사되어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작은 비명을 지르며 웃음이 터져나왔죠. 어제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파리에서는 항상 냉정하고 논리적이었던 그녀였지만 이곳에서는 마치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모든 것에 놀라고 있었어요. 마리가 졸린 눈으로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클레르.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괜찮아? 그냥. 이 스마트 변기가 날 놀라게 했어. 여기선 화장실도 첨단 기술의 집합체네. 클레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아침 식사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뷔페에는 프랑스식 빵과 잼뿐만 아니라 김치, 된장국, 밥 등 한국 전통 아침 식사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클레르는 용기를 내어 한국식 아침을 선택했습니다. 된장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낯선 풍미가 입안에 퍼졌어요. 처음에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을 먹을수록 이상하게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된장국 처음엔 이상했는데 계속 먹으니까 왠지 모르게 위로가 돼. 클레르가 소피에게 말했어요. 소피는 여전히 크루아상만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변했다. 평소엔 새로운 음식은 시도조차 안 하잖아. 소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르노 선생님이 학생들의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기술고등학교를 방문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죠. 모두 준비되면 로비로 모이세요.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클레르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감상했어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깨끗한 거리, 넓은 보도블록.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설계된 듯 했습니다. 파리의 혼잡하고 때로는 무질서한 아침과는 대조적이었죠. 이곳은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아. 클레르가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도시 풍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곳의 모든 것이 기록할 가치가 있게 느껴졌어요. 서울과학기술고등학교에 도착하자 정문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유창한 프랑스어와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클레르는 그들의 언어 능력에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이드가 될게요. 밝은 미소를 지닌 소년이 클레르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프랑스어는 약간의 억양만 있을 뿐 거의 완벽했습니다. 내 프랑스어가 정말 훌륭하네요. 클레르가 감탄했죠. 민주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3년 동안 독학했어요. 프랑스 문학을 좋아해서요. 빅토르 위고와 알베르 카미가 제 최애 작가예요. 클레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녀 또한 카미의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방인은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책이었죠. 이혼 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느꼈던 소외감이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와 닮아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나도 카미를 좋아해. 특히 이방인을. 클레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와, 정말요?
저도 그 책을 3번이나 읽었어요. 메르소의 실존적 고뇌가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학교 투어를 시작하며 문학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클레르는 자신도 모르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학교 복도를 걸으며 보는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교실마다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 태블릿으로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는 아직도 분필 칠판을 쓰고 있는데 클레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민주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요. 기술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죠. 수학 수업에 참관하게 된 클레르는 교실 뒤에 앉아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선생님은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클레르가 대학교 과정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 이걸 고등학교에서 배워. 클레르가 민준에게 속삭였어요. 민준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는 경쟁이 심해서 대학 과정도 미리 공부하죠.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지나가던 중 클레르는 큰 유리 케이스에 전시된 트로피와 메달들을 발견했어요. 국제 올림피아드, 로봇 경진대회, 과학 발명대회, 눈부신 성과들이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너희 학교 학생들이 받은 거야? 클레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민주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심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 말에 클레르는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처럼 민준도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아래 자신만의 고민을 안고 있는 듯 했어요. 클레르는 처음으로 자신과 이 낯선 나라의 학생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수업 참관을 마친 프랑스 학생들은 학교 식당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클레르는 벽에 걸린 학생들의 작품과 성과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미술 작품부터 로봇 설계도, 앱 개발 포스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이 돋보였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클레르가 민준에게 말했어요. 민준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우리는 문과, 이과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아요.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도 코딩을 배우고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도 예술을 접하죠. 균형 잡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클레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찍부터 진로가 나뉘어 문과생은 과학을, 이과생은 문학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녀 자신도 문과를 선택했지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자 긴 줄이 보였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럽거나 새치기 하는 학생은 없었어요. 파리의 학교 식당 앞 혼잡한 광경과는 완전히 달랐죠. 너희는 항상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니? 클레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주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공동체 의식이 강한 편이에요. 개인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문화라서요. 식당에 들어서자 클레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깔끔한 환경, 정돈된 테이블, 그리고 무엇보다 식판에 놓인 음식들이 놀라웠어요. 유튜브에서 봤던 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진 급식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야? 클레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불고기,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김치, 그리고 과일까지 있네요. 오늘은 오히려 간소한 날이에요. 간소하다고? 클레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녀의 학교에서는 항상 같은 메뉴가 반복되었고 대부분 냉동식품으로 이루어진 단조로운 급식이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은 클레르는 조심스럽게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아침에 호텔에서 맛본 것보다 더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불고기의 달콤한 맛, 계란말이의 부드러움, 나물의 싱그러움. 모든 음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맛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클레르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 학교 급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영양사실로 클레르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중년의 여성 영양사를 만났어요. 김 영양사는 프랑스 학생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국 급식이 어땠나요? 김 영양사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매일 제공하는 게 어렵지 않으신가요? 클레르가 궁금해했습니다. 김 영양사의 대답은 클레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우린 급식을 아이들의 미래 투자로 봐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공부도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레르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우리 학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매일 냉동 피자만 내놓는데 그녀는 자신의 학교와 이곳의 차이점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단순한 음식의 차이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였어요. 오후에는 영어 수업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클레르는 민준과 같은 책상에 앉았어요. 놀랍게도 수업은 완전히 영어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유창하게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너희 영어 수준이 정말 높네. 클레르가 속삭였어요. 민주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부족해요.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자율학습 시간을 가졌어요. 도서관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클레르는 한 게시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학생들의 꿈과 목표가 적힌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클레르가 물었습니다. 꿈의 벽이라고 해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적어두는 곳이죠. 민준이 설명했어요. 클레르는 여러 포스트잇을 읽어보았습니다.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겠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겠다. 환경운동가가 되어 지구를 지키겠다. 다양한 꿈과 구체적인 계획들이 적혀 있었어요. 너의 꿈은 뭐니? 클레르가 문득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서로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편견을 없애는 거죠. 당신처럼요. 그 말에 클레르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단 하루 만에 그녀의 시각은 많이 변화했어요. 클레르는 자신의 변화를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너의 포스트잇은 어디 있어? 클레르가 물었어요. 민주는 작은 노란색 포스트잇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꿈과 함께 세부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프랑스어 마스터하기, 문화 교류 프로그램 기획 공부하기, 해외 대학 진학하기. 그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클레르는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녀는 항상 법률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기대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열정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법률? 아니면 다른 무언가? 문화? 교육?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혼란이 생겨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율학습 시간을 보내며 클레르는 민준과 함께 한국 역사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민준은 열정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놀라운 경제 발전까지. 클레르는 이 나라의 역경과 성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너희 나라는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 같아. 클레르가 감탄했습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켰어요. 자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인적 자원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 말이 클레르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교육의 힘, 그것이 이 나라를 변화시킨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어요. 학교 탐방을 마치고 다시 급식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전에 맛본 급식의 맛이 아직 클레르의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급식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무용 공연처럼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점심시간은 얼마나 되는 거야? 클레르가 민준에게 물었어요. 50분이에요. 식사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잠깐 휴식할 시간도 있죠.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클레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나 되었지만 급식의 질이 좋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학교에서 식사하는 것 같았어요. 급식실에 들어서자 아침보다 더 많은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그러나 소음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정갈하게 식사를 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급식 카운터로 향하던 클레르는 그만 걸음을 멈췄어요. 유튜브에서 본 것보다 더 정돈된 식판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 맞아? 클레르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점심 메뉴는 오전보다 더 풍성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여러 가지 나물 반찬, 김치, 그리고 디저트로 신선한 과일까지.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클레르가 식판을 받으며 물었어요.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오히려 간소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에는 더 다양한 메뉴가 나오죠. 그 말에 클레르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것이 간소한 식사라니. 그녀의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클레르는 자리에 앉아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의 깊은 맛, 불고기의 달콤함, 나물의 신선함. 모든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식사 중에 클레르는 영양사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김 영양사는 프랑스 학생들의 테이블을 방문하여 식사가 입맛에 맞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급식을 제공하는 비결이 뭐예요? 클레르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 영양사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우린 급식을 아이들의 미래 투자로 봐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건강한 정신도 있고, 그래야 공부도 잘 되니까요.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클레르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래 투자라. 프랑스에서는 급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여겼는데 이곳에서는 교육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우리 학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매일 냉동 피자나 햄버거만 내놓는데. 클레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자신의 학교에 대한 비판적인 톤이 묻어났어요. 김 영양사는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산은 항상 문제죠.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들의 지원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런 급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모두가 교육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민준이 덧붙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시는 편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었죠. 클레르는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 그들은 클레르의 교육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식과 교양을 중시했고 어머니는 예술적 감성을 중요시했죠. 그 사이에서 클레르는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종종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지식과 감성이 조화롭게 교육에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클레르는 영양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학교 신문에 한국 교육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었거든요. 김 영양사는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어요.
한국 학교 급식의 역사가 궁금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훌륭한 급식을 제공하게 되었나요? 클레르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영양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과거에는 우리도 간단한 급식만 제공했어요. 하지만 20년 전부터 급식 개혁이 시작되었죠. 학부모들의 요구와 정부의 지원으로 점점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급식이 한국 교육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학생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클레르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비만율이 감소했고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어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면서 식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죠. 김 영양사의 대답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급식실을 나오는 클레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학교와 이곳을 비교하며 씁쓸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프랑스는 요리로 유명한 나라인데 정작 학교 급식은 이렇게 뒤처져 있다니. 괜찮아요? 민준이 클레르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클레르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우리 학교와 비교하면 조금 부끄러워졌어. 프랑스는 요리로 유명한데 학교 급식은 정말 형편없거든. 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급식은 좋을지 몰라도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도 없이 살죠. 당신네 나라의 여유로운 학교 생활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 말에 클레르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민주는 비판하지 않고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클레르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완벽한 교육 시스템은 없을지 모르지만 서로에게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급식실에서 나오는 길에 클레르는 문득 스마트폰을 꺼내 급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를 적었어요. 한국 급식에서 배우는 교육의 본질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교육의 일부. 이것은 그녀가 프랑스로 돌아가 쓰게 될 기사의 제목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울과학기술고등학교 방문을 마친 후 프랑스 학생들은 다음 일정으로 경복궁을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클레르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초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사이로 때때로 보이는 전통 기와 지붕의 건물들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경복궁에 가면 한복 체험도 할 수 있어. 민준이 클레르에게 말했습니다. 학교 방문을 마친 후에도 그는 프랑스 학생들의 안내를 자원했어요. 한복이 뭐야? 클레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에요.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 색상이 특징이죠. 입으면 마치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민준의 설명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 웅장한 궁궐 입구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기둥과 문들, 정교한 조각이 있는 돌담. 모든 것이 클레르의 눈에는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과는 완전히 다른 미학이었어요. 이 궁전은 언제 지어진 거야? 클레르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역사 교과서를 읽듯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1395년에 처음 지어졌어요. 조선 왕조의 첫 번째 왕인 태조가 세운 궁궐이죠. 하지만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여러 번 파괴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클레르는 경복궁의 역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수백 년의 역사와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회복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안내소에 도착하자 다양한 색상의 한복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클레르와 친구들은 설렘과 호기심으로 한복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클레르는 잠시 망설이다가 분홍색 치마와 옥색 저고리를 선택했습니다. 한복을 입는 동안 한복 담당자가 옷의 의미와 입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치마는 여성의 우아함을 상징하고
저고리는 단정함을 나타냅니다. 색상마다 의미가 있는데 분홍색은 사랑과 행복을 의미하죠. 담당자의 설명에 클레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복을 다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섰을 때 클레르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냉정한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동화 속 공주처럼 우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눈을 마주치며 혼잣말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웃고 있었나? 친구들도 각자 다른 색상의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한복을 입은 채로 그들은 경복궁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마당과 정교한 건축물들, 아름다운 정원. 모든 것이 과거로의 여행 같았어요. 민주는 열정적인 가이드가 되어 경복궁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근정전이라고 해요. 국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곳이죠. 건축 양식을 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설계되었거든요. 클레르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역사 교사인 아버지라면 이곳에 완전히 매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라고 말씀하셨죠. 클레르는 문득 아버지에게 사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여기서 사진 좀 찍어줄래? 클레르가 민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입은 채로 경복궁 배경에서 포즈를 취했어요. 평소의 무표정한 모습이 아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클레르는 바로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빠, 한국의 경복궁이에요. 아빠가 좋아할 만한 곳이죠. 다음에는 함께 와요. 민준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클레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역사를 가르치시거든. 이런 곳을 정말 좋아하실 거야. 가족과 가깝나 보네요. 민준의 말에 클레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이혼하셨어. 3년 전에.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았을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입고 있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교사고 어머니는 예술가야. 너무 달라서 늘 충돌했지. 민주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두 분 모두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클레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려 감정을 숨겼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준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경복궁 탐방을 계속하며 그들은 수백 년 전 왕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건물들을 둘러보았어요. 왕의 침소, 왕비의 거처, 왕자와 공주들의 방. 모든 공간마다 의미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왕비의 침소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왕비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해요. 민준의 설명에 클레르는 창문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은 어땠니? 클레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제한적이었죠.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여성의 권리가 많이 제한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왕비 중에는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도 있었어요. 민준의 대답은 역사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클레르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어요. 여성의 권리, 사회적 제약,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성들. 그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었습니다. 경복궁 방문을 마치며 그들은 마지막으로 수라간 왕실 주방을 둘러보았어요. 그곳에는 조선시대 왕의 식사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보여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왕은 하루에 3번, 12가지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영양 균형과 신선도를 매우 중요시했죠.
민준의 설명에 클레르는 오늘 먹은 급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현대 한국 급식의 전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걸까? 그녀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우린 전통을 자랑스러워해요. 아픈 역사도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니까요. 한복을 벗고 평소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도 클레르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그 화려한 색상과 부드러운 선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을 입는 동안 클레르는 잠시나마 자신의 딱딱한 껍질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버스에 오르며 클레르는 마지막으로 경복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한국의 전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능성.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셋째 날, 프랑스 학생들의 일정은 삼성 디지털 시티 방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 흥분된 대화가 오갔어요. 전날 경복궁에서의 경험이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오늘은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차례였습니다.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 소피가 클레르에게 물었어요. 클레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기업 중 하나지. 스마트폰, 텔레비전, 반도체. 우리가 쓰는 많은 기기들이 삼성 제품이야. 버스에 오르자 민준이 다시 한번 안내자로 합류했어요. 그는 오늘도 프랑스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자원했습니다. 클레르는 민준을 보며 반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틀 만에 그들은 묘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들고 설명했어요. 삼성 디지털 시티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연구 개발의 중심지예요. 미래 기술이 태어나는 곳이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감상하며 클레르는 자신의 여행 일기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셋째 날 전통에서 미래로의 여행.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민준을 향해 물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니? 50년 전만 해도 농업 국가였다고 들었는데. 민준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교육의 힘이에요.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었지만 인적 자원을 개발했죠. 모든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정부도 과학기술 발전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교육의 힘, 그것은 그녀도 믿는 가치였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지식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받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교육 열정은 그녀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삼성 디지털 시티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군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건물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도시처럼 보였어요. 입구에서 안내원이 그들을 맞이했고 보안 절차를 거친 후 전시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전시관은 삼성의 역사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 기술까지 체계적으로 보여주었어요. 클레르와 친구들은 첨단 기술 전시물들 앞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등의 전시가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 클레르가 투명 디스플레이 화면 앞에서 넋을 잃고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자 다양한 정보가 공중에 떠오르는 듯한 효과가 나타났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이야. 민주는 그녀의 반응에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이에요. 1년 내로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죠. 클레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 프랑스에서는 아직 이런 기술을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은 다음으로 홀로그램 기술 체험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제 크기의 홀로그램 영상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클레르는 홀로그램 가이드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기술의 르네상스야. 그녀가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녀의 냉소적인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찬 새로운 클레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율주행차 시뮬레이션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미래형 자동차 내부에 앉아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동안 승객은 차 안에서 회의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심지어 식사를 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미래의 이동 수단이에요.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운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말에 클레르는 깊이 공감했어요. 시간의 가치, 그것은 그녀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학업에 치중하다 보니 종종 다른 경험들을 놓치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술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시간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회사 구내식당으로 안내되었어요. 이곳의 급식도 학교 못지않게 다양하고 맛있었습니다. 클레르는 이제 망설임 없이 한국 음식을 선택했어요. 비빔밥, 된장찌개, 김치. 모두 그녀의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민준이 물었어요. 삼성 방문은 어때요? 기대한 것보다 더 인상적인가요? 클레르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런 첨단 기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프랑스에서는 아직 이론 단계인 것들이 여기서는 이미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그게 우리나라의 강점이에요. 빠른 실행력과 혁신이죠. 민준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빠르게 변화해서 전통과 가치를 잃어버릴 위험도 있죠. 그 말에 클레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균형의 중요성. 그것은 그녀도 깨닫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혁신만큼이나 전통과 가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복궁과 삼성 디지털시티. 이 두 장소는 한국이 그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의 일부를 견학했어요.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구역을 볼 수는 없었지만 엔지니어들이 작업하는 모습과 최첨단 장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여성 엔지니어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여성 엔지니어의 비율이 높네. 그녀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죠. 성평등. 그것은 클레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은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법률가가 아닌 혹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들은 미래기술체험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아직 개발 중인 첨단 기술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뇌파로 제어하는 기기들,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 홀로그램 통신. 모든 것이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이건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아. 클레르가 넋을 잃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웃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사람을 위한 도구로 써요.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죠. 그 말에 클레르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 그것은 그녀가 이번 여행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어요. 방문을 마치고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클레르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내 생각이 틀렸어. 클레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쉽지 않은 고백이었어요. 항상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 대해, 아시아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틀렸어. 클레르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유럽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아. 민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모든 나라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어요. 그게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 아닐까요? 클레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전 비행기에서 내릴 때의 그녀와 지금의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여정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클레르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는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빛이 켜진 것 같았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것들이 그녀의 내면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가을은 언제나처럼 쌀쌀했습니다. 리세 인터내셔널 고등학교의 복도에는 여름방학을 보내고 돌아온 학생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한국 방문 이후 석 달이 지났지만 클레르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클레르, 학급 회의 시작해. 학급 대표인 소피가 클레르를 불렀어요. 클레르는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교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이전에 없던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레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준비해온 학교 급식 개편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려고 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클레르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냉정하고 차가운 우등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름방학 이후 클레르는 학교의 변화를 이끄는 적극적인 리더로 탈바꿈했어요. 한국 방문 이후 저는 우리 학교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냉동 피자와 햄버거를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과 학습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어요. 클레르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학교 급식 사진과 프랑스 학교 급식 사진이 나란히 표시되었어요. 그 대비는 확연했죠. 한쪽은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단, 다른 쪽은 획일적이고 영양가가 떨어지는 식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리로 유명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학생들은 최악의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현실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클레르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들어보였습니다. 그것은 학교 신문에 게재되었던 한국 급식에서 배우는 교육의 본질이라는 기사를 확장한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급식위원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학교 급식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요. 마르티네즈 교장 선생님이 교실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수학여행 목적지를 서울로 결정했던 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레르의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 소피가 물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몇몇 학생들만 손을 들었어요. 좋아. 한국급식위원회 결성이 통과되었어. 회의가 끝난 후 마르티네즈 교장이 클레르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클레르. 당신의 열정이 학교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클레르는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서울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이제는 그 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2주일 후 한국급식위원회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수요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학교 급식소와 협력하여 한국식 메뉴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첫 한식의 날, 학생들은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급식실에 모였습니다. 메뉴는 불고기, 김치, 잡채, 그리고 식혜였어요. 클레르와 위원회 학생들은 직접 급식을 나눠주며 음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게 뭐야? 한 학생이 김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김치야.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지.
처음에는 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먹다 보면 중독성이 있어. 클레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낯선 음식에 거부감을 보였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맛본 후에는 대부분이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불고기의 달콤한 맛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는데 지금은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져. 한 학생이 클레르에게 말했습니다. 급식 개편의 성공은 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학생들은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며 문화적 시야를 넓혔고 영양가 있는 식사로 인해 오후 수업 시간의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2달 후 마르티네즈 교장은 클레르를 교장실로 불렀어요. 그곳에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레르, 당신의 한국 급식 프로젝트가 교육청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 모델을 다른 학교에도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클레르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래요. 당신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아요.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클레르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귀국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우리 학교가 변하고 있어. 한국 급식 프로젝트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어. 이 모든 것은 내 덕분이야. 클레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몇 분 후 민준의 답장이 왔습니다. 클레르, 그건 너의 공로야. 내가 변화를 만들어냈어. 나는 단지 우리 문화를 보여주었을 뿐이야. 언젠가 내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길 바라. 클레르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이미 다음 여름방학에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도 함께 데려가고 싶었어요. 어머니에게는 한국의 예술과 디자인을, 아버지에게는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클레르는 조용히 불고기 한 입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파리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만큼 맑아진 것 같았어요. 세상은 넓었고 한국은 내 삶의 터닝포인트였다. 클레르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방문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클레르의 시야를 넓히고 편견을 깨뜨리고 그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급식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그녀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급식실에서 나오며 클레르는 다음 한국급식위원회 회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메모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학교 내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민준의 꿈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였죠. 클레르는 이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법률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교류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일이었어요. 한국 방문이 그녀에게 선물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서울의 봄, 민준과 함께 걸었던 그 순간이 문득 떠올랐어요. 민준이 했던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화는 우리를 나누는 벽이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가 돼야 해요. 클레르는 이제 그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급식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녀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클레르는 학교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내년 수학여행 목적지 투표 도쿄 vs 베이징.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세상은 정말 넓었고 배울 것은 무궁무진했습니다. 급식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그녀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세계 최강대국 프랑스의 심장부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현장. 정말 자랑스럽네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자랑거리도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파이팅!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